기준 김종대의 뉴스. 서울시장 선거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저희 뉴스업에서 서울시장 후보들 인터뷰 차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민을 대표하는 찐 서민을 주장하며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상호입니다. 예, 당내 온라인 면접에서 찐 서민이다. 뭐 찐 서민? 삶은 서민이 아니고 찐 서민입니까? 아니 본인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서울 처음 왔을 때 예. 달동네에서 단칸방에서 생활을 했고 벌집이에요. 한 20개 방이 있는데 공동수도 공동 화장실. 예.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저는 제 방이라는 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게 온 가족이 한 방에 살았고. 가족이 많았습니까? 이제 사형제의 아버지 어머니. 그렇군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는 우리 가족이 한 번도 한 집에 모여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 다 찢어져서 워낙 가난해서. 아이고 저런.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국회의원 사선했지만 예. 보증금 4억에 50만 원 반전세 사는데요. 아니 뭐 주식 투자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뭐 돈을 뭐 누굴 꿔줬습니까? 왜 재산이 그렇게 적습니까? 국회의원 해봤잖아요. 아이 저도 다 돈 모을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전세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원래 물려받은 게 많거나 예. 별도의 딴 주머니를 챙기지 않으면 예. 사실은 우리 정도 연봉 받아도 예. 집 사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명되는 후보 중에 재산이 제일 적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예. 어떻게 이렇게 모아서 네. 8, 9억까지 갔어요. 근데 다른 거의? 분들은 보니까 예. 뭐 안철수 후보는 원래 또 부자지만 아니 거기야 뭐. 네, 예. 그래서 정말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근데 마음은 편해요. 아 그래요? 물려줄 게 없으니까 예. 집안 분쟁이 날 일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집 없는 서민들 마음 예. 또 뭐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어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좀 대변하고 싶다는 마음 예. 다 담아서 음흠. 찐서민 후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찐 서민은 진짜 서민이다. 네. 뭐 찐한 서민이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순 아. 진짜 참기름 같은 거죠. 순 진짜 참기름 앞에다가 막 강조를 하는 거죠. 막. 아 그래요? 예. 말씀 참기름처럼 참 잘 넘어가십니다. 그럼 난 들기름처럼 질문해야겠네요. 자, 북해로 우거지 해장국 정했던데 이것도 같은 의미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국회의원 사선하면서 우리 서대문에서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는 게 예. 소탈하다, 소탈하다. 서민적이다 이제 이런 예. 얘기를 왜냐하면 이제 길 가다 만나면 그냥 아무데 앉아서 예. 막걸리 한 잔씩 먹으면서 사는 얘기도 듣고 예. 같이 울고 웃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정치를 하니까 아하.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는 아. 우리 새로 서울시장도 좀 이렇게 우거지 해장국처럼 예. 좀 소탈하게 어. 뚝배기 한 그릇 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예. 그래서 또 이 뚝배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추울 때 딱 들어가면 예. 따끈따끈하게 데펴져 있어서 일단 온기가 있고 아하. 한 숟갈 싹 입에 털어 넣으면 예. 속이 쫙 풀리는 예. 그런 시장이 되고 싶다. 소탈한 서민시장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아하. 이 북캐릭터를 이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 만들어 오라 그래서 아, 예. 성이 우시니까 아, 그렇군요. 어릴 때 별명이 우거지 우동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워낙 인품이 훌륭하니까 예. 다른 별명을 못 짓고 성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더라고요. 예. 아, 그랬어요? 네. 뭐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예, 그 원내대표 하실 때 보면은 뭐 거의 어떤 준재벌급의 그 풍모를 또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랬던데, 뭐 서민이라고 뭐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다 그래야지 그럼 어떻겠습니까? 네. 이번 선거가 특히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선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시대 정신이 예. 저는 양극화 해소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했지만 부자와 서민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예,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예, 저는 여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 어렵고 힘든 분들을 대변하고 아하, 그들이 이 자본주의의 엄혹한 경쟁 속에서 예, 너무 말하자면 붕괴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 예,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 아닌가 싶어서요. 예, 어떤 구도를 일부러 짠다기보단 저는 서민을 대변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 예.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시장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거죠. 사실 출마할 땐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은 해요. 어떻게 진정성을 보여주실 거냐가 문제죠.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박영선 후보는 여성자치단체장 필요성을 강조하시던데 네. 이번에 또 여론조사에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 자, 뭐 어떻게 반론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니 여성 단체장이 될 필요가 있고 또 될 때가 됐지요. 예. 네, 저는 뭐 그건 동의합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이것은 결국 우리 당원과 지지자가 예. 결정해 주는 문제다. 그러니까 아하. 이제 이게 근데 꼭 그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 때문이라면 예. 그것은 여론조사를 해봐도 예.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문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문제는 아니다. 아하. 이렇게 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한 80%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 단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예. 경쟁자인 저로서는 예. 그게 꼭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예. 반론이 있죠. 아니,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게 중요치 않다면은 진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뭡니까, 거죠. 여성이어도 예. 양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이 최근 국회에서 있었죠. 예. 네. 남성이어도 예. 그런 각성을 통해서 예. 어쨌든 양성이 평등하게 같은 사회를 가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꼭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문제이겠느냐, 그분이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결국은 존중의 문제. 우리 어릴 때 할머니들 보면 예. 아들 선호하고 예? 예. 딸 오히려 이렇게 불이익 주고 이런 어머니 할머니도 꽤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여성이어서가 아니고 예. 그건 역시 의식과 문화 아니겠느냐. 아하. 네. 어우, 아주 잘 대답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젠더 감수성이나 인권 감수성이 거의 중심 의제로 부각되는 거 보고 여성들에 대한 어떤 대세론이 형성되는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넘어서는 의식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 제 말이 맞다 그러십니다. 자, 의원 당선되신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서울시장 도전을 위해서 결국은 본선에 출마하시려면 사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역구에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2018년도 3선 의원 시절에도 예. 한번 이제 경선에 도전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네. 의원 사선되면 서울시장 도전하지?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많았고, 예. 네, 저는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시장이 돼서 오히려 지역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요. 오히려 큰 인물이 돼서 우리 서대문 사장이 밝으니까 예? 큰 인물이 돼서 도와주면 더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계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 한 20년을 한 지역구에서 같은 후보가 계속 나오니까 예. 우리도 좀 다른 후보 좀 만나보자. 여당 야당이 어떻게 같은 후보로 20년을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내가 40대 당신은 처음 찍었는데 60대 돼서 또 찍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럴 때 약간 위기 의식도 좀 생기겠어요. 아니 비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아, 예. 그렇게 한 겁니까? 서울시장 되면. 예. 그러면은 지겨우시면 저를 서울시장 시켜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지겨우시면이 뭐예요? 아이, 표 떨어지게.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예. 국회의원을 하는 것과 예. 서울시장 하는 것이 크게 예.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지역 일을 돌볼 때 예. 대부분의 정책들이 서울시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예. 해결이 안 되는 지역 현안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연결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내 지역의 발전과 문제 해결에 예. 우리 지역을 잘하는 분이 서울시장 되면 좋겠다. 또 아하. 이런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네. 이번이 정치적 마지막 도전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만 선출직 도전은 선출직으로는요? 국회의원은 더 나오지 않겠다 앞으로. 예. 그리고 후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 저는 이제 선출직으로는 서울시장 도전을 마지막으로 하겠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한참 아직 일하실 나이 같은데. 언제는 뭐 벌써. 586 그만두라더니 또 이제 한참 일할 나이라고 그래. 아니,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고요. 네. 예. 네. 자, 코로나 대응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추진하겠다. 네. 선별 지원, 보편 지원 같이 검토하겠다. 그래, 홍남기 부총리 말이 되냐? 재정 고가는 화수분 아니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이걸 때문에 시끄러워요. 결국 선거용 돈풀기 잔치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예. 이런 문제를 고민했겠습니까? 오히려 재정을 더 건전하게 만들죠. 네. 선거가 있다고 해서 지금 위기에 빠진 국민을 돕는 일을 그러면 연기해야 되느냐? 예.
가령 지금 당장 중소상공인 자영업들이 한 달 하루하루 지탱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분들에게 여러분 선거 때문에 지원 못하겠어요 그러시면 납득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를 선거에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민 반응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특히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 피해 지원금과는 성격이 좀 달라서 예. 코로나19가 좀 잡혔을 때 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비 진작책 차원에서 지원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 전에 코로나가 잡히면 선거 전에 드릴 수도 있지만 네. 불행하게도 코로나19가 완전히 그 하락세로 가는 것이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 예. 선거 이후에 지급하게 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선거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코로나19의 방역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정 당국하고 그런 걸 잘 소통해서 네. 공감대를 갖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삐거덕거리는 걸 보니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 저는 이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예. 기재부 장관은 예.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가능한 한 돈을 많이 풀려고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예. 그분의 본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의견 차이를 가지고 서로 최대한의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대의민주주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국회의원들은 현실에서는 더 드리고 싶고 예. 기재부 장관은 아이고 우리 고가는 사정을 봐가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곧 또 당정 간의 소통이 있겠죠. 네. 자, 그런데 그 반대편 홍남기 부총리와 정 반대편에선 이재명 도지사 같은 네. 스타일이 있어요. 네.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당내 입장하고는 또 엇갈렸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돈을 좀 풀자는 쪽이 있고 예. 어떤 지역은 우리는 경제가 괜찮아 안 풀래. 네. 그럼 안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선지급하고 예. 그다음에 코로나가 좀 잡혀갔다 싶을 때 소비 진작책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드릴 준비를 하는데 예. 가령 경기도 단체장이 우리 지역은 예. 뭐 재원도 좀 있고 나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지금 좀 빨리 회생시키고 싶다. 예. 그 생각해서 푼다. 예. 뭐 굳이 다툴 이유 있습니까? 그는 그분이 그렇게 풀고 그 성과를 가지고 주민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지방자치단체가 꼭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면 예. 왜 지방자치합니까?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전체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왜냐하면 그건 국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경기도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율성은 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할 문제고 예. 대신 이런 거죠. 그거에 반대하시거나 그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은 그 지원, 국민의 세금이 쓰여진 이후의 효과를 좀 평가해서 아하. 이재명 지사가 잘했다 못했다 가는 얘기는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예. 국가도 자기처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예. 그건 논쟁이 되죠.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당내 입장이 엇갈린다는 표현은 처음부터 생길 얘기가 없죠. 아니었는데 예. 그렇게 알려진 거는 조금 뭔가 좀 초기의 관리에 좀 의심이 생깁니다. 네. 여기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네. 제 동생 인공지능 종순이라고 있습니다. 얘 성격이 김종순이에요? 예. 까칠합니다.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동생이 있다고? 아니 숨겨놓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헤드폰을 착용해 주시고요. 우리 우상호 후보에게 종순이의 까칠한 질문 지금부터 던집니다. 잘 대처하시라고 믿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C 종대의 동생 종순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좀 까칠한 질문을 드릴게요. 우거지 해장국님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와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15% 이내로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우문인데 현답을 드리면 제가 인지도가 좀 낮아서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탄핵을 완성시켰다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이 서울 시민의 5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 덕의 부족이다. 덕의 부족이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을 품어야 한다는 의견에 왜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탈당해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 후보를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분하고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그분이 우리 당 안에서 비주류 의견을 했을 적엔 저도 품자고 했어요. 네. 근데 탈당해서 국민의힘 후보와 연합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본인이 친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서울시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우리 당원 중에 이제 친문 당원이 많으시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친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유, 솔직하십니다. 예. 586 세대가 정치 기득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 기득권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586이 집단으로서 우리 당의 기득권자냐 할 때는 지금까지 주로 저는 대변인 맡고 실무를 주로 했는데 당대표나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기득권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더 이제 비로소 주역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다만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하신 분들의 말씀은 경청하고 겸허히 반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은마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사는 것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아파트가 많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도 재개발 재건축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여기를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 갑자기 주변 땅값이 오르고 전국 땅값이 오를까 봐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만든 연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 어떠셨어요? 미리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예. 땀 진땀 나네. 예. 요 질문 작성하신 분은 나갈 때 좀 뵙시다. 네. 예. 이 정도면 우리 제작진이 성공했다고 지금 밖에서 그래요? 박수 치고 계세요. 그래요? 예. 오, 진짜 날카로운데요? 예, 네. 힘들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잘 대처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박영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작년 연말에 예. 처음 출마 선언을 했을 적에 4.5%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한 것이 한 군데는 11%, 한 군데는 10.6%. 그래서 예. 오세훈 시장하고 각각 동률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데일리안에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는 3자 구도일 경우에 예. 우상화가 나가도 누구든 다 이긴다 이런 결론소리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물론 박영선 후보가 조금 더 앞서고요. 예. 그래서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네. 박영선 후보한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왔어요. 네. 3자 구도일 경우. 알겠습니다. 은마 아파트 사실 녹물이 뚝뚝 떨어지고 불편한 사람들 입장에선 절박한 거잖아요. 그렇죠. 꼭 주변 시세, 부동산 투기 네. 이런 걸 떠나서도. 네. 근데 나중에 주변 시세 다 확인해서 어떤 합리적 해결책을 찾겠다 이러시면 그 강남에서 표 더 떨어지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예. 음마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의 딱한 사정은 저도 안타까워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해라 이게 아니고 예. 결국 부동산 정책이 좀 종합적으로 그렇게 좀 안정되게 시키는 그런 보완책. 예를 들면 네. 이게 지금 23억에서 25억이 형성돼 있거든요. 현재 네. 그렇게 녹물이 나가는데도. 근데 이걸 재개발 재건축해주면 40억에서 심지어 50억까지 예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풍선 효과로 옆에가 쫙 오르고 예. 그게 저기 강북까지 오고 예. 전국으로 퍼지는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강남 집값이. 네.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 대책을 좀 중앙정부하고 만들어서 예. 자 이제는 이 정도면 음아파트 이런 정도 대책들이면 예. 개발 이익도 좀 환수가 되고 여러 측면에서 주변에도 시세가 좀 안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예. 판단되는 시점이 있죠. 그렇게 아하.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예. 그럴 땐 해드려야죠. 예.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딱한 사정 때문에 해드렸다가 예. 본의 아니게 강북에 사는 서민들이 이제 15년 걸려서 월급 모아야 집 사는데 20년 걸린다. 이러면 또 이게 사실은 위화감이 생기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좋은 예. 대책을 만들어서 예. 언젠가는 음마 아파트도 예. 깨끗하게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 규제 풀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런 후보들 이번에 많이 제정신들이 나왔어요. 아닌 제정신이 아닙니까? 그럼요. 예컨대 나경원 의원은 규제 싹 풀겠다. 서울 전지 그러니까 투기를 활성화하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투기 활성화하면 서민들 눈물만 자극하는데 예.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언제 집 사요? 집이 없으시죠. 예. 참. 예. 그러니까 저는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흥분하게 되겠습니까? 안 하게 됐습니까? 흥분할 만합니다. 네, 그래서 예. 자꾸 이렇게 선심성, 야 풀어준다 그러면
집 짓고 또 집 팔고 뭐 이러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좋지요. 예. 근데 항상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전체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히 판단하면서 예. 정책을 설계해야지 일부층의 이익만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칩니다. 예,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우 후보님 공약에도 보면은 네. 그 한강변에 네. 그 35층 높이 제한하고 있는 규제 네. 풀어야 된다. 이건 오세훈 후보하고도 같은 입장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은 그 한강변에 그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하신다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로또 청약 같이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이건 점에서 투기 아니 대상 아니냐. 네. 예,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요. 예. 고도 제한을 풀겠다는 것은 이제 복합 용도로 지을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아하. 그 복합 용도는 소위 고도 제한을 풀어서 높이 하늘로 올리되 예. 한강변에도 일부 건물이죠. 전체가 아니고 예. 그 안에 공공주택도 들어가고 예.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주민 편의시설 같은 공공시설도 좀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복합 용도 개발을 하는 경우에 예. 층고 제한을 좀 풀어드리겠다. 예. 그러면 공공의 목적이 있거든요. 사익만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융중률이 올라가서 아무래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또 시 입장에서 보면 네. 거기에 공공주택 등 예. 공공적 성격의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 허가를 해줘도 예. 다른 주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한강변에다가 짓는 것은 이제 공공주택은 예. 이건 말 그대로 예. 인공대지에 공공주택을 지어서 예. 집 없는 서민들, 예를 들면 고시원에 사는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서민들에게 싼 예. 가격의 자가주택을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공공의 성격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특히 공공의 성격이면 로또 분양이 괜찮다. 예. 30년 살고 30년 전에 그 집을 팔고 나오시겠다는 분들은 예. 민간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팔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물가 상승률분만 올려서 공공이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죠. 민간 개발보다는 공공 개발을 선호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그래야 겁니다. 집값이 안정되죠. 예, 거기에다 그린 벨트 규제 같은 것까지 감안하면 우 후보님이 그래도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상당 부분 수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까? 네. 예, 여전히 규제. 그린벨트는 녹지거든요. 예, 녹지를 자꾸 훼손하는 것이 그 일상화되고 허용되면 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녹지를 해제하자는 건 그만한 택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택지를 도심 속 철길 위와 한강변 도로 위에서 찾은 것이죠. 그 네. 택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도심을 지나는 철길이요. 예. 차량 기지까지 포함하면 그거 다 공원으로 만들고 잘 쓰고 있는데 거기다 집 지면은 또 그 철길. 철길 그거 예. 예, 서대문구 철길이- 같은데 마포 같은데 가면은 그 옛날 철길 공원으로 이렇게 제가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죠. 앞으로 철길. 그렇게 만들겠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저 신도림역 지나서 안양 예. 가는 그 철길이요. 예. 지금도 기차가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위를 씌워서 아하. 아니 그거는 지하화하고 예. 지하화하고 예. 그 위에 공원과 예.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이런 데의 특징가 여기는 이제 공공의 땅이니까 예. 토지 매입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 빨리 질 수 있고 인허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별도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었군요. 네. 그 주제도 재밌는 주제라서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의 프레임 문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성폭행, 반기업, 반법치주의 등의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 이런 전략이에요. 네. 여전히 한국 정치판에 이런 프레임 전략 통한다고 보십니까? 안 통하죠. 최근에 북북 논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정치는 순리에 따라서 예. 국민의 상식에 기초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 그랬을 때 호응이 있습니다. 음. 억지로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마구 공격하다 보면 예. 이제는 민도가 높아서요. 예. 국민들이 안 속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명백히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야당의 의무이고 또 하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의혹 제기하고 예. 카더라는 식으로 막 뒤집어 씌우는 그 식의 프레임 정치는 예. 오히려 역풍이 붑니다. 최근에 원전 논란도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대표적인 예. 케이스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USB를 넘겼지만 네. 그거는 비핵화를 설득하기 위한 음흠. 일종의 경제 보상책을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하는. 네. 그러니까
경제와 핵을 맞바꾸기 위한 예? 설득 자료들이거든요. 비핵화 프로세스라 이거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당신이 핵을 포기하면 예. 당신네와 우리가 손잡으면 당신의 경제가 이만큼 좋아진다. 네.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여줘서 예.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인데 그걸 마치 북한에 무슨 원전을 지어주기 위한 문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전쟁이기 때문에 여당이 더 확장력 있고 생산성 있는 프레임으로 극복을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런 철진한 프레임이 또 그래서- 말을 해버리는 그런. 그래서 제가 친서민 그, 정책, 공공주택 정책으로 예.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까? 지금 김종대 진행자도 좀 제 얘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괜찮은데 이런 표정인데요? 예, 저는 항상 그래 왔고, 예, 또 오늘 말씀이 예, 그런 면에서는 좀 힘은 느껴집니다. 네. 그러나 여당 전체가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제 얘기는. 그거는 뭐 최근에 네. 저희 당 지난 연말부터 저희 당의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예. 정말 긴장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하게 또 사과의 반성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도 책임이 있으시죠. 뭐. 그렇죠. 저도 예. 중진인데.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는 이제는 극복해야 된다. 예. 자, 서울시장이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고 선언한 우상호 후보 만나봤습니다. 우거지 해장국 같은 소탈함으로 서민에게 다가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